아버지,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오래 기다린 기분이 어때요? 복수 다 하셨으면 이제 약속 지키세요. 지금 꼴랑 그거 기다린 걸로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에 맞게 계획 다 짜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까 봐 내가 서두르지 않았던 거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지. 저희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뵈러 자주 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닐게요. 내가 내 말에 몇 번 속은 줄 아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는다. 이 대화 속주인공은 71세 구정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구정입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아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명절에 아들이 올라오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자신이 제주도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따로 차례를 지내지 않기에 명절을 핑계 삼아 아들 얼굴도 보고 제주도 여행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아내는 명절 당일 아들을 보러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와 아내는 공항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 말 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 그렇게 영수 할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아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명절 당일 공항에서 영수와 아내 그리고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서울까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땅 부자였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상속할 땅을 나눠줄 때 각자 원하는 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땅을 적절히 나눠주고 아들들이 직접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는 영수의 아버지가 똑똑한 아들에게 더 좋은 땅을 주려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영수와 달리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땅의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선택하고자 다퉜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형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도로변에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아서 영수는 자연스럽게 그 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그런 영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수가 물려받은 땅값이 가장 크게 올랐고 이를 본 형제들은 질투했습니다. 특히 장남은 자신이 집안의 장남인데 영수가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이 불만이라며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아버지는 장남을 꾸짖으며 영수가 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수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취미가 없었기에 스스로 좋아하는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그는 땅의 일부를 팔아 시장에서 명당 자리를 얻고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영수는 가게를 운영하며 맛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국물을 우려내고 본인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초반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단골이 몇 명 생기니 그래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워낙 맛이 좋아 금방 입소문이 퍼지며 영수의 국밥집은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영수는 직원이 필요하겠다 싶어 서빙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서빙 직원을 고용했고 그때 들어온 직원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영수는 약간의 사심을 담아 면접을 보러 온 사람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아내를 자상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수의 자상함이 아내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약간 뚱뚱하고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런 영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달리 영수가 섬세하게 챙겨주자 천천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영수는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 민준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별탈 없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국밥집을 운영했고 아내는 가끔 가게를 돕고 이외에는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특별한 행운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을 키우는 시간은 영수와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아들은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의 취업 실패 끝에 잠시 쉬고 싶다며 제주도에 가서 조금 머물겠다고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와 아내도 그런 아들에게 푹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만 살다가 올라올 생각이었지만 제주도 생활이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서울로 올라가 취업 스트레스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던 건지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려고 일아들은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뜻을 영수에게 전했고 원래 머물던 펜션을 떠나 원룸을 구했다며 보증금만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원룸 보증금이 크게 비싸지 않았기에 영수는 선뜻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원룸에 살며 제주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수는 제주도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아이고, 정말이냐? 영수는 아들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어디에 취직한 거야? 카페 매니저로요. 나름 대기업 소속이라 경력 쌓아 나중에 제 카페를 차려보려고요. 영수는 일반 회사에 취직한 줄 알았기에 카페에서 일한다는 아들의 말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일지 의문이 들었고 나중에 카페를 차리겠다는 건 자영업을 하겠다는 뜻이라 내심 불안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같은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결혼을 하겠다며 영수와 아내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결혼한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 둘 다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 아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일정과 장소가 잡혔다며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할 거예요. 여자친구랑 저 모두 여기서 살고 있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내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수는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식 날짜에 맞춰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결혼식이 저녁이라 영수와 아내는 명절 당일 오전에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고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함께 결혼식 장소 근처로 이동한 후 시간이 다가오자 영수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예비 사도는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자연스럽게 귤 이야기를 꺼내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귤이 맛있나요? 제주도까지 오신 김에 저희 과수원도 한번 보러 오실래요? 영수와 아내는 어차피 하루 뒤에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예비 사돈의 말에 흔쾌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마치 자기 딸이 아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회하려는 듯 과수원이 얼마나 큰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은근히 자랑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랑해봐야 영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았기에 사돈은 영수가 단지 국밥집을 운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은근히 자신들이 더 잘 살아서 자식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듯했습니다. 아이들 집은 나중에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요. 보통 다른 집도 처가 쪽 형편이 좋아도 집은 아들 쪽에서 해주잖아요. 예비 사돈은 마치 남의 이야기인 듯 말하면서 은근히 영순애에 대한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이미 아들에게 지금 사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나중에 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라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원룸은 크기가 꽤 넉넉해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예비 며느리에게 알렸고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께도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계약 기간도 남아있으니 그게 끝나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비 사돈은 바로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예비 사돈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나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아 영수는 차라리 아내와 둘이 여행을 다니는 게 나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이미 일정을 세워놨지만 사돈의 과수원은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어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사돈은 먼저 과수원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볼 만큼 봤다고 생각될 때에도 끝까지 데려가려는 기세로 과수원을 자랑했습니다. 과수원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랑하려고 영순애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다 저희 땅이에요. 그리고 과수원을 떠날 때쯤 사돈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품성 없는 귤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영순애에 건넸습니다.
명색이 사돈인데도 잘 익은 귤을 건네지 않은 것이 영수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예비 사돈은 자신이 아는 식당이 있다며 저녁을 먹자고 영순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과수원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던지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돈이 데려간 식당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도민 맛집이에요. 다른 유명한 데는 바가지 씌우는 데가 많아서 저희도 잘 가지 않아요. 요즘 물가도 높고 돈도 아껴야죠. 예비 사돈은 이때까지도 영순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사돈이 말한 대로 식당 음식 가격은 저렴했지만 맛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수는 음식을 반쯤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 알려드렸으니 계산은 해주시겠죠? 멀리서 온 손님이라면 사줄 법도 했지만 예비 사돈은 영순애가 식사를 대접받는 것에 보답이라도 바라는 듯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괜히 사소한 걸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영수는 계산을 했습니다. 숙소는 어디신가요? 예비 사돈은 지쳤는지 영수와 아내를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예약한 숙소는 반대쪽에 있었기에 영수는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숙소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해 드릴게요. 예비 사돈은 전망은 없지만 가까운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고 그곳으로 영순애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영수는 숙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예약을 취소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급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예비 사돈은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밤이 되자 일정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사돈과는 다시 엮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장소에 대해 아들은 다시 한번 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하려고 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여기에 계셔서 오랜만에 인맥도 넓히고 인사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는 결혼식을 서울에서 하길 바랐지만 이미 결혼식 장소까지 예약했다는 아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이 빠르게 다가왔고 영수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비행기 값을 지원해주며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아내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결혼식장으로 향했는데 예비 사돈의 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식장은 예비 사돈 측 지인들로 가득 찼고 아들 쪽 하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비 사돈은 약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딸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과수원을 물려받을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도 가장 역할을 잘해요. 4등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랐는데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는 예비 사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영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별일 없이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영수는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를 해주기로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는 자식들한테 집을 해주지 말라고들 하던데 그래도 약속한 걸 안 해줄 순 없잖아. 영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해줄 아파트를 찾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첫 명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내려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언제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영수와 아내는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하고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약간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니? 일영수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시면 저희 집에 모실게요. 처가에는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해서요. 그럼 몇 시까지 가야 하는데? 8시까지는 가야 해서 첫 비행기를 타시면 7시쯤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영수와 아내는 차례를 지내지 않기에 아들 말대로 가장 이른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 제대로 여행을 못했으니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 둘이서만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 그래도 1년에 몇 번 못 보잖아요. 이것저것 챙겨줘야죠. 영수의 아내는 아들 줄 반찬과 며느리 줄 선물까지 잔뜩 챙기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자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영수와 아내는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쉬다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7시를 약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마중 나와 있겠다던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아내는 연락이 올 때까지 공항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야? 이영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쩌죠? 저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처가로 가고 있어요. 우린 먼저 태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죄송해요. 근데 처가에 늦으면 저희 정말 혼나요. 거기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면 금방 갈게요. 영수는 잠깐이라는 말이 그리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영수는 아내에게 먼저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하며 짐을 챙겨 근처 식당을 찾으러 갔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짐을 같이 들어주며 이렇게 많이 싸들고 오지 말라니까 일라고 투덜댔습니다. 궁시렁거리지 말아요. 아내의 말에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공항을 돌며 뭘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원래라면 아들 집에 가서 가져온 재료로 요리를 해 먹을 생각이었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빵을 사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이전에 삼각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포장을 어떻게 뜯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중간부터 뜯어보려 했지만 포장 순서를 잘못 선택해 결국 김을 먹지 못하고 속에 밥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그게 뭐예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커피나 한 잔 마셔볼까 싶어 커피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커피는 믹스커피나 블랙커피만 마셔온 영수와 아내는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수는 주문을 하고 있는 젊은 커플을 따라하며 겨우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영수와 아내는 원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 했지만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작은 커피잔이 나오자 영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양이 적어서 불만스러웠는데 한 모금을 마시니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쓴맛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카운터로 가서 너무 쓰다고 하자 직원은 웃으며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아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뒤 다시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차례가 길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심까지 먹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수는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가 있을게. 집 위치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게 곤란하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폰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은 탓에 영수와 아내는 이번엔 제대로 식사를 하기로 하고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영수와 아내 뒤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음식을 고르고 결제했습니다. 아내는 돌솥 비빔밥을, 영수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지만 대신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영문을 몰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영수증에 정확히 돈가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선택하다 보니 영수가 잘못 눌렀던 것입니다. 평소 돈가스를 잘 먹지 않는 영수는 절반도 먹지 못했고 아내와 비빔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 오래 앉아있기가 부담스러워 영수와 아내는 다시 공항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흘린 음식물도 치우지 않은 채 떠나는 모습에 영수와 아내는 우리 저렇게는 살지 말자 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 있던 영수와 아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처가집에서 나왔는데 장모님이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면서 그곳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오겠다. 이는 말만 몇 번째인지 영수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로 데려다 준다는 거야?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돈한테 우리 오는 건 말 안 했어? 제가 공항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더니 얼른 모셔다 드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할 것도 없어 시간이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짐을 하나 어디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가방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지금껏 다녀간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지만 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공항 의자에서 잠시 쉬다가 졸았을 때 도난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갑이나 중요한 가방은 다행히 지켰지만 아들에게 주려 했던 준비물을 잃어버려 아내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아내는 짐 찾기를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누군가가 영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수에게 종교가 있냐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영수의 아내는 약간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 번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 목사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종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계속 들어주자 목사는 더욱 열을 올리며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영수는 말을 끊을 타이밍을 잡지 못해 30분 동안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 영수는 아들을 핑계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을 기다리는데 추운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 아내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영수는 일이 점점 꼬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영수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오는 중이야? 장모님을 이제 막 내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멀리 왔네요. 그런데 강아지 밥을 못 줘서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갈게요. 우리를 먼저 태우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강아지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시까지 갈게요.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차례가 길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심까지 먹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수는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가 있을게. 집 위치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게 곤란하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폰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은 탓에 영수와 아내는 이번엔 제대로 식사를 하기로 하고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영수와 아내 뒤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음식을 고르고 결제했습니다. 아내는 돌솥 비빔밥을, 영수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지만 대신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영문을 몰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영수증에 정확히 돈가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선택하다 보니 영수가 잘못 눌렀던 것입니다. 평소 돈가스를 잘 먹지 않는 영수는 절반도 먹지 못했고 아내와 비빔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 오래 앉아있기가 부담스러워 영수와 아내는 다시 공항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흘린 음식물도 치우지 않은 채 떠나는 모습에 영수와 아내는 우리 저렇게는 살지 말자 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 있던 영수와 아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처가집에서 나왔는데 장모님이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면서 그곳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오겠다. 이는 말만 몇 번째인지 영수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로 데려다 준다는 거야?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돈한테 우리 오는 건 말 안 했어? 제가 공항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더니 얼른 모셔다 드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할 것도 없어 시간이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짐을 하나 어디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가방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지금껏 다녀간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지만 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공항 의자에서 잠시 쉬다가 졸았을 때 도난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갑이나 중요한 가방은 다행히 지켰지만 아들에게 주려 했던 준비물을 잃어버려 아내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아내는 짐 찾기를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누군가가 영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수에게 종교가 있냐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영수의 아내는 약간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 번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 목사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종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계속 들어주자 목사는 더욱 열을 올리며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영수는 말을 끊을 타이밍을 잡지 못해 30분 동안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 영수는 아들을 핑계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을 기다리는데 추운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 아내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영수는 일이 점점 꼬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영수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오는 중이야? 장모님을 이제 막 내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멀리 왔네요. 그런데 강아지 밥을 못 줘서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갈게요. 우리를 먼저 태우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강아지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시까지 갈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카페도 들어가지 않은 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아들은 10분마다 영수에게 어디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영수는 가는 중이다. 라는 답만 할 뿐 아내와 근처를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 도착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영수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화를 내려다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기분이 어때요? 복수 다 하셨으면 이제 약속 지키세요. 저희는 아파트 사주신다고 해서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우리를 그렇게 대할까 봐 내가 아파트 사주는 걸 서두르지 않았던 거다. 결론적으로는 내 판단이 맞았지.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뵈러 자주 오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닐게요. 내 말에 몇 번이나 속았는지 아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는다.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뭐 큰일이라도 났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보나 마나 별것도 아닌 일 때문이었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 듣기 싫으니 돌아가라.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고 아들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영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사돈은 영수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잘 대접하겠다는 말이나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는 등의 호의도 이전과 달리 나타났습니다. 은근히 가족이 모두 한통속이 된 것처럼 아파트를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영수와 아내는 돈을 기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따라 재산을 기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항에서 7시간이나 기다린 게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아들의 태도가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영수였다면 공항에서 장시간 기다리게 만든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영수가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